사실 이 생선 요리는 쉽지 않다라고 모두 느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갈치는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무를 손질하시네요. 네, 제가 사실은 무를 먼저 익힐 거예요. 아. 그래서 무를 먼저 지금 꺼냈는데, 우선 무만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무가 익는 동안에 생선 손질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무를 먼저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하고 생선이 같이 들어가서 익혀지게 되면 생선은 빨리 익는데 익죠, 무가 오래 걸리잖아요. 딱딱해질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무가 익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생선이 너무 단단해지게 돼요. 그래서 무를 먼저 익히고 네. 익힌 위에다가 생선을 얹어서 조리는 방법으로 졸여볼게요. 그래서 무가 한 반 정도 잠길 만큼 무의 시원한 맛이 좀 우러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물을 좀 부어주시고 얘를 얹어놓은 상태에서 먼저 끓여주시는 거죠? 네. 자, 그 사이에 네. 제가 생선 손질과 이제 야채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갈치가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은빛 갈치예요. 네. 그래서 은빛 갈치 같은 경우는 낚시로 전부 이렇게 한 마리씩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은빛이 나죠, 그야말로. 그런데 먹갈치라고 하는 거는 네. 낚시로 낚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물로 그물로. 낚아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서 시커매져 있어요, 겉이. 그래서 색으로 보면 꼭 여기 먹색이 난다 그래서 이제 먹갈치라고 먹갈치.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생선은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낚시줄인가요? 네, 낚시줄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지느러미를 잘라줄 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다 보면 덜 잘린 부분이 꼭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 꼬리 쪽에서부터 끝부분부터. 예, 세워가면서 뭐 제가 보고만 있어도 예,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쁘냐면은 이게 비린내가 안 나면 예. 벨트로 쓰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예쁩니다. 꼬리 쪽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야 이거 꼬리랑 머리 보니까 네. 국산이네요. 아, 그죠? 국산이에요. 맞죠? 네네. 제가 체육에서 배웠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머리 부분을 잘라내 주시고, 자, 배 쪽을 가볍게 누르면 앞쪽으로 내장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요 여분의 내장을 잡아 빼주세요.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사실은 비늘을 긁게 되면 갈치가 예쁜 게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이 비늘이 지금 보면 이렇게 칼로 긁어도 잘 안 긁어질 정도잖아요. 네. 흡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러붙겠네요. 예, 들러붙어요. 그래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반드시 제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긁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아주 꼼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좀. 갈치가 약간 보니까 네. 새씨 나는 느낌이 드네요. 시원하게.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한번 가볍게 헹궈주시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토막을 치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게 되면 토막진 단면을 통해서 맛성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 통으로 그냥 씻어주세요. 통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등분을 해주신 상태에서는 더 이상 씻지 말고 그대로 이제 소금 간을 하도록 하는데 네. 제가 이걸 이제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손질을 한 갈치에 소금 이제 밑간을 먼저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앞 뒤로 적당량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양념장이 있다고 해도 생선은 미리 조금 간을 하지 않으면 속까지 간이 배기가 좀 그렇죠. 어렵고 또 약간 이제 먹으면서도 좀 싱거운 맛이 나기도 하지만 조금 요 갈치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서지는 걸 이 약간의 소금 뿌림으로 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20분만 두도록 할게요. 네. 파하고 고추는 어슷 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양념하고 같이 사용을 해도 되고 양념장 얹기 전에 위에다 이제 골고루 좀 뿌려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썰어서 그냥 같이 두세요. 홍고추. 네, 어슷 썰어주시고
사실 생선으로 조림을 하게 되면은 네. 버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 무도 너무 맛있고, 그렇죠. 그 양념에 쓱쓱 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죠. 저도 사실은 생선 조림은 무를 더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썰어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을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 네, 액체 양념 먼저 넣어주시고, 이거 술이에요. 술맛술. 여기에 생강, 네. 마늘 넣어서 먼저 향을 좀 퍼뜨려 주시고, 고춧가루 넣어서 불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가 조금 수분을 충분히 고르게 머금을 수 있도록 섞어주신 다음에 네, 나머지 설탕을. 양념 설탕 좀 넣어주시고, 후추도 적당히, 고추장이고요. 근데 뭐 집에서 만든 고추장 같은 경우 조금 염도가 강해서 그런 경우는 약간 양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어제 만들었던 네. 그 매운 네, 닭불고기. 매운 예. 닭불고기. 네. 그 양념장을 혹시 여기다 사용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요거보다는 볶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맛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조금 있는 요리가 너무 단맛이 나면 또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볶음은 또 너무 단맛이 없으면 맛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죠. 그럼 이제 조리러 가면 되거든요. 앞으로 이동을 하나요? 네. 지금 뭐 오늘도 뭐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무만 먼저 넣고 익혔잖아요. 네. 근데 이 위에 이제 생선을 얹고 조림을 할 건데, 이렇게 끼얹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양념장이 조금 되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무의 국물을 여기에 좀 섞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네. 이제 위에다가 생선을 얹어주시고요. 사실 근데 이 갈치조림 나가서 먹으면 네. 엄청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갈치 자체가 조금 비싼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나가서 먹으면 2만 원, 3만 원이 훌쩍 넘어가서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진짜로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전에 썰어놓은 파하고 고추 끼얹고 이제 위에다가 양념장만 끼얹어서 졸여주시면 되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끓이면서 대신 위에까지 국물이 차지 않은 상태니까 국물을 좀 끼얹어가면서 끓여주면서. 졸여주시면 되겠죠. 몇 분 정도를 해줘야 되나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한 5분, 5분 정도면 정도.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생선이 익을 수 있도록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시는데 보통 이제 빨리 막 졸이고 싶은 경우에 네. 뚜껑을 닫고 이제 불을 세게 해서 졸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선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 나가니까. 못하게 되니까 아예 이렇게 열고 조리를 해주시든지 굳이 닫고 싶다면 한쪽 옆으로 조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두시는 방법으로 해서 졸여주시는 게 좋죠. 자, 지금 이제 국물이 조금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선이 익을 때까지 졸여지지만 국물이 막 흥건하지는 않은 상태로 조림을 해주시는 거죠. 조림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이 많지 않을 때는 더 추가를 해서 넣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너무 많으면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많으면 문제죠. 네. 저는 지금 조금만 물을 더 넣어도 네. 될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겠다. 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네. 이 가족들이랑 뭐 식사를 하면 항상 그 엄마는 네. 엄마는 무가 더 맛있어. 나는 예, 생선 예. 먹어야 했잖아요. 예, 예. 크고 나서 어느 순간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도 생선을 좋아했을 텐데 했는데 요리를 좀 하니까 무가 확실히 맛있어. 진짜구나. 무가 진짜 맛있구나. 그래서 이 생선의 맛이 밴 무가 주는 또 이렇게 깊은 맛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가을 겨울 좀 날씨가 추워지면 무가 맛있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졸여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를 가지고 조리를 할 때도 보통 이제 푸른 부분이 있고 이제 흰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푸른색 부분은 이제 햇빛을 좀 받은 부분이어서 단맛이 좀 많죠. 그래서 그 단맛이 많은 걸로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 단맛 있는 거는 우리 왜 무생채 했을 무생채, 때처럼 예. 그런 걸 해주시고 이런 조림이나 뭐 익혀서 이제 먹는 걸 할 때는 약간 흰색 부분 쪽
약간 매운맛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더 시원한 맛이 많이 올라오죠. 자, 거의 익은 것 같은데 네. 불 약하게 해서 조금만 더 뚜껑을 닫고 이제 익혀볼게요. 어느 정도. 마지막 조림이죠? 예. 냄새가 좀 나간 것 같으니까 네. 이 상태로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김무침, 예. 준비를 좀 해볼게요. 항상 곁들여서 먹는 두 번째 요리는 뭐가 빠진 게 아닌가 심심할 정도로. 재료가 너무 간단한가요? 자, 김무침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자, 김무침 재료도 간단해요. 사실은 저 재료도 없어도 괜찮은데, 네. 제가 이제 김 6장 정도 준비를 했고, 여기 곁들일 재료로는 네. 고추하고 쪽파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쪽파는 한 2, 3cm 정도 되도록 토막을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하고 같이 버무려서 무칠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고추는 속에 있는 씨를 빼주시고, 이걸 이제 눈썹 썰기라고 그래요. 마치 눈썹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야, 눈썹 썰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고추 눈썹 썰기.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 근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매운 거 싫어하고 그러면은 안 넣어도 되죠. 빼도 되죠, 예, 그쵸? 예, 물론이죠. 심지어는 저 쪽파도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넣고 썰어주시고. 저것도 안 넣으면 네. 너무 안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뭐 김의 맛으로 양념하고 이제 김 맛으로 먹는 건데. 역시 선생님 요리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번 놀래거든요. 너무 간단해서요. 네. 그래도 드실만은 하죠. 너무 맛있어요. 맛은 정말 끝이에요, 끝. 근데 이제 이 김을 구워서 부실 거예요. 예. 부셔서 이제 양념장하고 섞을 건데 네. 제가 이 양념장을 먼저 좀 섞어둘게요. 네. 자, 간장하고 간장. 설탕 좀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너무 묽으면 김이 그냥 젖어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물엿을 약간 물엿. 넣어요. 이제 농도를 조금 주는 거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깨소금이나 통깨 넣어주시고 마지막 참기름으로. 참기름까지.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이 완성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고추를 아까 눈썹 모양으로 썰어서 매콤한 맛을 그걸로 냈는데 네. 아예 여기에 고춧가루를 약간 넣거나 그렇게 해서 매운맛을 이쪽에 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일단 김을 구운 다음에 버무려야지 되니까 일단 그 생선 불로? 조림 다 된 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김부터 이제 구워서 오도록 할게요. 네. 갈치는 이제 다 졸여진 것 같죠? 예. 선생님,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진짜 맛있겠다. 저희 친정 어머님도 갈치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제일 좋아하시는 생선이어서 갈치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음식이 예, 뭐 맛도 있지만 추억도 그렇죠. 항상 떠오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무도 곁들여 주시고, 저는 사실 오늘 이 무로 했지만 감자 좋아하시면 감자도 감자로? 넣어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단호박 같은 것도 좀 맛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생선 조림에는 뭐 시래기나 우거지 같은 것도 받침제 같이 넣으면 어울리거든요. 자, 입맛 살리는 칼칼한 갈치 무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그래서 김무침도 마무리를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 먼저 좀 구워주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팬을 조금 달궈주신 상태에서 김 향이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팬에다가 구워주시는데 네. 인덕션 같은 그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져 있는 열기가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거기다 구우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 위에다가요? 네네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김 이렇게 구워서 네. 간장 찍어 먹으면 그냥 찍어 먹으면. 네. 밥이랑 안 먹어도 맞아요. 이것만 계속 먹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먹나요? 요새도 저도 그렇게 즐겨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드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먹을 게 많아져서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니들은 잘 몰라.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게 주는 또 맛이 있으니까요. 맛이 또 있죠. 예. 네. 저 요 봉지 좀 네. 적당히 조금 굵게 찢어서 넣으신 상태에서 부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또 간편하게 김 네네. 날리지도 날리지 않고 않게.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걸 무칠 건데 무치실 때 일단 이 양념에 그대로 바로 넣게 되면은 양념하고 닿는 부분은 바로 양념을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를 지금 볼 옆에다 막 양념 묻혀주시는데요?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얘가 몰리지 않게 하려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부어주세요. 자, 이게 오늘의 뭐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념을 볼 전체에 발라준 뒤에 김을 묻히면은 네. 고루 묻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털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양념이 묻혀지겠죠. 확실히 그러네요. 이게 그냥 한 군데 양념이 몰려 있으면은 그 부분으로만 확, 예, 먹어 빠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쪽파하고 고추도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고. 자, 이건 만들 때마다 좀 서운한 건 네. 너무 확 주는 기분 있죠. 너무 많이 줄었어요. 사실 미역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생각한 거 10배를 뿌린다고 했는데 네. 요것도 좀 이거는 또 너무 줄어버렸죠. 너무 주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두고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만들었을 때 그때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치자마자 바로 그냥 딱 한 번 먹고 끝낼 만큼. 진짜 배고프신 분들은 이렇게 묻혀가지고 네. 이렇게 접시에 올려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넣으면 얘가 정말 한 입 크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양념에 제대로 버무린 고소한 김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하게 즐기는 김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구운 김을 무칠 때 양념장을 볼 전체에 미리 발라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구운 김에 양념장이 골고루 묻혀진다는 사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김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